갑자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버리니 아주 사람 환장하는 거지. 아, 이거. 너무 라임이 좋습니다. 와. 의원님, 그 조금 국내 정치로 가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 역사적인 3특검 네.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통과됐고 그렇죠. 초유의 검사징계법도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정치 보복이다. 뭐 그러면서 이견을 하고 뭐 이견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도 혼란스럽고 이 특검법 검사징계법이 통과된 후 이 가져올 파장, 정치권의 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도 네. 새로운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이슈들 가지고 100일, 200일 이렇게 오래 끄는 건 원치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갈 길이 바빠요. 그리고 바쁘죠. 국민 통합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기 뭐랄까 이 옛날 문재인식의 적폐청산 이런 방식은 찬성하지 않아요. 그 2년 내내 했잖아요. 2년 내내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짧고 굵게 가길 원해요. 짧고 굵게 가야죠. 예. 그런데 저기 이 세 개 특검에 관해서는 그 내란에 관해서는 거의 진상이 지금 밝혀진 게 없고. 그렇죠. 예. 뭔가 하면은 이게 기획그룹이 누군가, 계엄 이후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김건희 부분도 이거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조차도 이거는 털고 가자고 했던 거고.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 얘기한 게 작년 총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랬던 어떤 사안이고. 그리고 저기 뭐야 최혜병 건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건 사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외압이 너무 뻔한데 그 부분은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박정훈 내력만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상화 차원에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하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세 개 특검 중에 단 하나라도 네. 저 국민의힘이 자기들 정권 때 하나라도 받았으면 그렇죠. 이 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가혹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국민의힘이 그 특검을 받으라고 민주당이 양보해 준 게 많거든. 많죠. 그런데 그걸 다시 원안 상복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원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도 JTBC 나가서 그때 토론하던 기억이 나는데 야 지금 조금이라도 니들 받는 게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그 더 가혹해지기 전에 그렇죠. 내도 미리 맞는 게 좋다. 털고 가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저기 김건희 이런 거는 털고 가줘야 그럼요. 다음 선거 안 치를 거냐.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거부권 다 행사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다 뭐다 그러는데 아니 옛날에 뭐 드루킹 특검이다 뭐 대장동 특검이다 정권이 다 받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받는 게 나니까 받은 거거든. 뭐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명박도 받았고 또 저기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받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온로비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김태정 검찰총장 거. 윤석열처럼 버틴 정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싶어 받았냐고. 그럼요. 그게 아니라 정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치다 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짧고 굵게 끝내야 돼. 왜냐? 그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주로 야당이 요구하고 정권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양이 희한하게 된 게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 네. 그러면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체 검찰 경찰을 못 믿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경 개혁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요. 사실 여당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로 특검을 주장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당이 이걸 주장한다는 뜻은 이제 검찰도 개혁 대상이란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이 사법적인 전체 판을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또 특검이 매주 브리핑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한 6개월간 펼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뉴스가 블랙홀처럼 이제 저 특검 뉴스, 검찰 뉴스가 다 빨아들이는 거라.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많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00일 정도 빡세게 해라.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일단은 국정의 정상화 차원에서 보면은 여당이 계속 특검에 의존한다는 거는 일단은 우리 헌정 질서에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짧고 굵게 끝내고 어떤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정상화해서 거기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또 민생의 비상사 그렇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대선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되 앞으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한쪽에선 정치적인 그 날카로운 대결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선 그걸 상쇄시키는 더 크게 세상을 품는 협치와 연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100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징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것도 검찰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갖다가 이제 해체하는 작업의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검찰의 이제 특수활동비부터 그동안의 그 기득권의 표상이었던 맞습니다. 이런 것들 다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또 어떤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이 것이죠. 검사들의 특권이 정말 어마무시한 게 이분들이 어떤 그런 각 행정부의 요직을 파견 형식으로 다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해외 연수, 해외 유학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더라고요. 네. 여기에 사실은 본인이 기소하고 본인이 취직하는 그 피의자의 어떤 그룹이나 그런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취업 심사에 있어서도 대단한 특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 전에 특수활동비 쓰는 것도 보십시오. 그냥 막 봉투를 막 뿌려. 거기에다가 저기 검사장들 그 집무실 가 보면은 무지한이 넓어. 호화찬란하더라고요. 저는 로펌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어디 그 강남이나 여의도에 있는 대형 로펌 그러한 고급 인테리어가 대검찰청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산에 가서 독사한테 물렸다고 해서 그 독사가 독이 있다는 걸 탓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어떻게 하면 독사를 안 물리려고 내가 조심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검사가 독종으로 지가 어떤 권한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네. 오히려 저기 재판부나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권리를 높임으로써 검사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그 거예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찰 개혁이냐? 이거는 사법 속에서 검찰이지 사법을 떠난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 질서 자체를 네. 개혁하는 것이지 검찰만 개혁하는 것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은 몽테스키우라는 그 법철학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 권력을 견제하는 건 권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정부를 견제하려면은 입법부가 필요한 거고, 입법부를 견제하려면 사법부가 필요한 거고. 네. 결국은 권력은 자체적으로 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견제하는 건 권력밖에 없다. 그래서 상권분립 사상이 나온 건데 검찰을 견제하려면 네. 그 자체 구조도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사법 질서 자체가 이 검사의 어떤 독단과 전횡을 하지 않도록 그걸 또 견제해 주는 기능도 높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숲을 봐야지 이게 나무만 봐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아 이제 너무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랬어요. 예, 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가야 되는 길은 나는 가시밭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이제 어떤 권력자의 주관적인 변덕에 따라 가지고 국정이 왜곡되는 걸 우리가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치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기 이전에 윤석열의 취임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셔라. 네.
명확히 차이가 나요. 차이 나죠. 예. 윤석열은 카리스마에 집착하고 이념을 강조하면서 반국가 세력을 강조했죠. 이런 것들을 아니 취임사에는 그 단어가 없었어요.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가치, 이념, 국제연대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실용, 그다음에 유연성, 통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키워드가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하면서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할 때 이후에 그 상황이 누가 반응하고 이익을 보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두 개의 취임사를 어디 고등학교 논술교사 같은 분이 네. 비교 분석을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아주 유용할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철학적 문서였다. 더불어서 저는 권영국 후보하고 TV 토론을 하면서 우리의 이 대선 참여의 어떤 그 성과를 어디서 남길 건가 했는데 대통령 취임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이 부분의 해소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인 게 이번 TV 토론의 또 다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일단은 이 취임사에서 보여주는 밑그림을 우리가 한번 잘 음미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님, 오마이의 현인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